오늘 제가 저녁에 그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는 방송의 주제는 더킹입니다. 더킹. 더킹 영혼의 군주. 더킹 영혼의 군주. 요거는 평행 이론에 근거해서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대한제국의 군주가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오는 그런 설정입니다. 판타지 영화인데 꽤 재미있습니다. 더킹 영혼의 군주.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하는 것의 주제도 영혼의 군주, 더킹, 이 시대의 진정한 군주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군주,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두 개의 어떤 철학의 두 개의 어떤 아젠다라 할까요? 두 개의 중요한 힘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다. 시황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의 힘. 어떤 힘이냐 하면은, 악의 힘? 악의 힘과 악의 반대가 천사인가요? 악의 반대가 천사인가? 평화의 힘? 악과 평화? 이 두 개의 힘이 싸우고 있다. 악과 평화. 하나는 코로나로 인류가 멸종할 것이다. 좀 심하게 얘기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살 것이다. 어렵다.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니다. 코로나는 곧 물러갈 것이다. 곧 물러가고, 인간이 결국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하면서 시장을 출렁출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마틸다라는 거, 마틸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륵배송의 영화죠. 륵배송에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 마틸다하고 레옹이 나오죠. 마틸다와 레옹. 마틸다는 어린 소년인데 레옹은 킬러입니다. 옆집에 사는 마틸다. 어느 날 마틸다의 가족이 참혹하게 살해되는 장면을 레옹이 보게 됩니다. 우연히 보게 돼요. 그래서 마틸다하고 레옹이 자기 가족을 갖다 살해한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살인자들을 찾아 나서서 죽이는 영화. 이게 이제 레옹이라는 영화죠. 마틸다와 레옹.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킬러, 어떤 킬러입니까? 인간 킬러죠. 인간 킬러. 이제 진짜 좀 있으면 20만 명, 지금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었던가요? 볼까요? 얼마나 죽었는지. 많이 죽었죠.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많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현재 30만 명이 됐네요. 30만 명. 미국의 사망자가 10만 명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이 거의 이제 8만 몇천 명 정도 올라왔고, 전 세계 사망자가 지금 29만 명, 10만 명 근처로, 30만 명이 사는 30만 명. 확진자가 440만 명이고, 사망자가 30만 명 넘어갑니다. 정말 인간 킬러, 코로나 19입니다. 인간 킬러. 그런데 이 코로나를 잡는 게 뭐냐 하면은 또 바이오가 되겠죠. 바이오. 코로나를 잡는 바이오가 이기느냐 아니면 코로나가 이기느냐, 이 싸움이죠. 그래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1945년도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죠? 독일 항복을 하기 직전에 1945년도 3월달, 4월달에 또 5월달에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을 했는데 지난주죠. 그리고 5월 9일이 이제 전성일입니다. 5월 8일 날 항복을 했는데 그야말로 참 그 오스트리아 또 폴란드, 특히 폴란드죠. 독일과 폴란드 이런 데는 정말 그 폐허 자체였죠. 폐허.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1945년도에 뉴욕 증시에서 여전히 전쟁주가 맹위를 뚫겠어요. 전쟁주. 하지만 슬슬 바닥에서 평화주들이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좀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평화주, 전쟁주, 그때까지 뉴욕 증시를 휩쓸고 있던 전쟁주를 몽땅 팔아가지고 1달러 미만에 있는 평화주를 몽땅 샀어요.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전쟁주들을 모두 팔아가지고 1달러 미만에 있는 평화주면은 무슨 세제를 만들거나 커피를 만들거나 햄버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품주 이런 게 이제 평화주겠죠. 건설주라든가. 아마도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건설주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그랬겠죠. 유럽에서는 1달러 미만에 있는 평화주를 싹쓸이 해가지고 존 템플턴 펀드가 탄생했다 그래요. 가장 고점에 있는 전쟁주를 싹 팔아가지고 가장 저점에 있는 평화주를 사가지고 그때 이후에 존 템플턴 펀드, 그때 번 돈 가지고 템플턴 펀드가 만들어졌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출렁출렁돼요. 오늘도 봤지만 지금 30만 명 사망자 근처로 가고 있는 또 440만 명의 확진자로 가고 있는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는 거의 끝물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끝물이다. 거의 끝물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우지수가 이틀 동안 내렸는데 한쪽에서는 걱정된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걱정된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 코로나로 딱 정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소비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제 그런 걱정들이 난무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코로나는 곧 제압될 것이고, 코로나가 제압되고 나면은 경제는 정말 활력을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이 두 가지의 그 악과 선인가요? 선과 악과 선이 싸우고 있는, 말이 되나? 어쨌든 그런 전쟁과 평화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전쟁과 평화. 그래서 평화로 갈 것인가, 전쟁이 계속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두 번의 하락이 있었지만 반등이 나왔죠. 또 두 번의 하락이 있었지만 또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 또다시 두 번의 하락이 있었는데 깨고 내려갈지 반등할지는 내일이 돼봐야 알겠다. 그렇죠? 내일이 돼봐야 알겠다. 다만 오늘 좀 거래가 좀 늘었어요. 여러분은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그렇지 않네요. 나스닥은 어쨌든 등락을 똑같이 하고는 하는데, 똑같이 등락을 하면서 대략 한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등락을 하네요. 이번에도 또 두 번의 음봉이 나왔지만, 이 채널 자체는 상승 방향으로 가고 있죠. 상승 방향으로. 그래서 나스닥은 코로나 이후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중이고, 다우는 코로나의 현재의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서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어디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또 이제 한번 출렁해서 내려갔다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코로나는 극복될 것이다. 세계 1차 대전이 있었고, 세계 2차 대전도 있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한국전쟁이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또 이데올로기 전쟁이 있었죠. 그렇지만 역사는 지나고 흐르고 발전하고 해가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싸우면 키 큰다 이런 얘기가 있죠. 싸우면서 더욱더 인류 문명은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다 극복되고 인간은 더욱더 발전된 문명으로 갔죠. 그래서 아마도 코로나의 싸움,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곧 끝날 것이고, 또 인류는 새로운 또 역사를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제가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장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걸 찾을 때예요. 지금 랩지노믹스 수젠테 요것은 이제 그 오늘 시젠이 실적이 무지하게 좋게 나왔다. 그래서 진짜 코로나 진단주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시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류의 랩지노믹스도 돌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도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EDGC까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활기찬 종목이 되어 갖고 있고, 더불어서 오늘도 KM이나 레몬 같은 종목들, 마스크 종목군들도 KM이 어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그 음봉을 커버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또 레몬도 올라갈 수 있겠죠. 레몬도 어제 음봉이었는데 오늘 양봉 작게 나왔지만 내일은 또 더 큰 양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또 보도록 하겠고, 렘데시비르 관련돼서 ST팜이라든가 또 유한양행 같은 종목군들도 내일 또 한번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날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바이오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죠.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요. 클로로킨, 신풍제약 위에 갭 상승해서 뭐 음봉을 내긴 냈지만 클로로킨 또 뭐 제일약품도 뭐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종목군들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쪽이다 해가지고 오늘 SK 케미칼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그런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가 곧 끝날 것이다 하는 또 그런 종목군들, 코로나 이후를 노리는 그런 종목군들도 힘차게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다. 코로나도 좋고 코로나 끝나도 좋다 하는 그 대표 종목들이 플랫폼 종목입니다. 코로나가 있거나 코로나 끝나거나 상관없다 하는 것이 이제 플랫폼 종목들인데, 이것들은 앞으로의 세계를 갖다가 끌고 갈 종목이다. 제가 아까 더 킹, 영혼의 군주 그랬는데, 카카오나 네이버는 영혼의 군주가 될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 뭐 코로나라고 꼭 찝지 않아도 2020년대 이후에 글로벌 글로벌은 더욱더 모바일화, 디지털화 되어 갈 것이고, 그 모바일화, 디지털 되어 가는 그런 와중에서 한국의 경제와 한국의 문화를 갖다 접수하는 것이 카카오가 네이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쭉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잠시 멈추지만, 이렇게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잠시 멈추지만, 이게 이제 전고점에서 멈추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멈출 수는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멈추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것이 카카오다. 왜냐하면 카카오는 한국을 접수하러 가니까. 한국을 접수하러 가는 것이 카카오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라겠고,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잠시 머무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때에 갭으로 돌파를 했죠. 갭 돌파하고 쭉 올라가는데 이때 이제 실제가 아주 좋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잠시 머물렀지만 또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네이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갈 것이다. NC소프트도 지금 100만을 향해 간다 그랬죠. 100만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다가 살짝 멈추지만 다시 이제 올라가는 NC소프트. 역시 플랫폼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거예요. NHN도 마찬가지고, NHN도 요것도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잠시 머무는 듯 했지만 곧 돌파해가지고 힘차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플랫폼 종목, 대표 플랫폼 종목들의 상승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세계를 지배해가는 영혼의 군주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이제 플랫폼 이후에 또 다른 모습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제가 아까 전쟁과 평화라고 그랬죠. 전쟁과 평화. 악과 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쟁 종목이 아니라 평화 종목을 슬슬 편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전쟁 중에도 좋고 평화 중에도 좋은 것이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이런 플랫폼 종목들이고요.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가 왔을 때 가장 시장을 주도할 것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혹은 2차 전지.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앞으로 10년 동안 시장을 끌고 갈 쪽이 2차 전지다라고 보는 거고요. 2차 전지에서 오늘 삼성 SDI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잠시 조정인데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좋죠. 요렇게 오랫동안 플랫폼을 그러니까 플랫이죠, 플랫을 만들었다가 한 달 정도 만들었다가 급등이 나왔고, 어제 급등 이후에 살짝 조정받는 모습. 이게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강한 상승 이후에 얕은 조정은 상승의 연장이다. 강한 상승 후 얕은 조정은, 요거는 상승이다라고 보는 거죠, 상승. 그래서 오늘 삼성 SDI는 약간 소폭의 하락이지만 상승입니다. 상승.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비엠도 살짝 조정받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상승의 연장이다 봐야 돼요. 내일도 이런 모습이 더 나올 수 있고 월요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월화수목 다음 주 초 정도에 횡보하다가 곧 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코스모 신도제 마찬가지고 오늘 마이너스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상승의 모습이다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 첨보도 중소형은 아니죠. 첨보는 조금 그래도 큰 종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 전기차 종목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강보합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상승의 종목이다. 상승의 파트, 상승의 모양이다. 그래 봐야겠죠. 상승의 모양이다. 드디어 상당 기간의 조정을 거치고 매물을 소화하고 매집이 이루어진 후에 상승 출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승 출발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고,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중소형주인데 좀 더 상승 탄력이 높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록 우리 중소형 전기차 종목들이 다소 연봉을 보였지만 이것은 쉬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중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상승 중에 있다 봐야 되는 거죠. 센트럴 모텍 마찬가지고요. 상승 중에 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소위 잉태형이기 때문에, 잉태라는 얘기는 엄마가 주인이죠. 엄마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주인인 그런 차트다. 이렇게 오랫동안 20일, 60일에서 행보하다가 드디어 이제 돌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급등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다음에 P&E 솔루션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급등의 차트라고, 급등을 준비하는 차트라고 봐야겠죠. PNT 마찬가지입니다. 장비주고요. PNT도 차트 좋죠. 다음에 이노메트리 마찬가지예요. 장비주들 모양 좋습니다.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다 똑같이 급등을 준비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플랫폼, 두 번째가 전기차, 2차 전지 모양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얘기했죠. 반도체가 또다시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종목이다라고 이제 얘기만 했었는데, 반도체 삼성자이닉스는 지금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DB하이텍 요거가 아마도 이제는 조금 뭔가 색깔을 내지 않을까. 지난 올해 초에 많이 행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DB하이텍,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하여 장비주, 재료주, 부품주, 소부장이라고 하는 쪽인데, 오늘 장비주에서 톱텍, 오늘도 반도체 투자익이 많이 나왔어요. 반도체 투자익이. 그래서 톱텍은 너무 올라가지고 사실은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좀 기간 조정이라도 좀 있지 않겠냐. 옆으로 행보하면서 기간 조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AP 시스템 같은 것도 모양은 괜찮고 계속 관찰해야 되겠죠. 장비의 대표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종목이고요. 원익 IPS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먼저 올라와 있는 게 원익 IPS인데 좀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프로텍 같은 종목도 괜찮아요. 기업량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다른 종목도 많이 좋은데 눈에 띄는 것들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저보다 많이 소부장 쪽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쪽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낙폭과대 대형주들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그래서 이 낙폭과대 대형주는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화주의 의미입니다. 전쟁이 있을 때는 전쟁주가 시대의 대세고, 평화가 오게 되면 평화주가 시대의 대세죠. 전쟁주는 이제 멀리 아련한 기억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10,000명 단위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코로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지나면은
코로나, 즉 전쟁주는 슬슬 자리를 뜰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평화주의 대표 종목군들이 뭐 여러분 이런 겁니다. IT, 가전, 자동차, 화학주들, 철강주들, 조선주,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은행주들, 증권주 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평화시에 항상 애용하는 것들이죠. 진로, 제일제당, 농심, 그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평상시에 애용하는, 호텔도 가야 되겠고, 화장품도 발라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애용하는 쪽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낙폭이 좀 심했던 평화주들은 지금 사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오일주예요, 오일. 자, 오일이 너무 가격이 내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내렸습니다. 현재 오일주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37달러. 어떻게 기름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갈 수 있지? 이건 역사적인 앞으로 역사에서 다시 나오지 않을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어떻게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지? 자, 그리고 그다음에 2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기름값은 상승할 겁니다. 계속 상승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분기에 조 단위의 실적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제 많이 오랫동안 주식을 한 사람은 이런 조 단위 실적 악화를 매수의 조로 기회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이나 GS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사면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먹어요. S-오일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다시 내려왔어요. 주가가 생각만큼 빨리 안 올라가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또다시 오일 가격 폭락하지 않을까, 유월물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죠. 지금 이제 계속 생산을 줄인다. 또 최근 들어 가지고는 지금 저장고가 조금씩 비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걱정 때문에, 오일 걱정 때문에 지난번처럼 마이너스가 오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또다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선물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수 선물과 또 상품 가격 한번 보고 갈게요. 이틀 동안 내렸고, 다우지수 현재, 자, 다우지수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다우지수. 자, 다우지수 마이너스입니다. 특별하게 부각되는 악재는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브라질 쪽으로 지금 또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정도고, 또 우리 파월 우리 연준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없다라고 트럼프하고 좀 각을 세우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약간 좀 티격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의 위기를 갖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오히려 한번 쭉 잘 올라왔으니까 한 번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그 조정받을 때 우리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된다. 기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회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현재 유럽 증시가 내려가고 있죠. 독일이 2.5, 프랑스가 3.0, 영국이 3.03, 유로가 2.6, 이탈리아가 2.65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4월달 생각하면은 연합군이 노르망디를 상륙해 가지고 열심히 진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히틀러가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데, 결국 코로나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은 변함이 없다. 코로나로 인류가 멸망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들이 가끔씩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다 한 번씩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한 번씩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흔들림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상품 한번 볼게요. 상품 보겠습니다. 만만한 게 아니죠. 이 코로나라는 게 만만한 거였다면 이렇게 그쵸? 만만한 게 아닙니다. WTI는 조금 내리다가 또 오늘은 약간 올라가네요. WTI는 약간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나쁘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지난번 마이너스 37달러의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흔들흔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흔들흔들 할 때마다 악착같이 저점 매수고, 존버 정신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평화는 올 것이다. 전쟁은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메르스도 퇴치가 됐고, 사스도 퇴치가 됐고, 신종플루도 퇴치가 됐고,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압니다. 저도 어제도 봤고, 이번에 코로나는 다르다. 많이 봤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또 극복이 될 것이고요. 오래 가지 않고, 사람들은 어쩌면 코로나 퇴치약이 발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견디면서 지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폴란드에서 사망자가 500만 명이었다 그럽니다. 이런 어려운 도 겪고 우리가 인류가 살아남았어요. 폴란드에도 500만 명이 죽고 독일도 500만 명이 죽고 러시아는 인구의 10%가 죽었다 그래요. 몇만 명, 1,5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겪고 지금 인류가 전쟁을 끝내고 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봤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 30만 명.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 10분의 1도 안 되죠. 100분의 1 정도 되죠. 30만 명. 그러니까 세계대전만큼 그게 큰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위기는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신종플루 이런 거하고는 비교급이 좀 다른 그런 이제 바이러스입니다만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또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종목은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 지수가 시장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여기서 코로나가 갑자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코로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2차 감염, 3차 감염이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치료제도 없고 잘 몰라요, 코로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3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죽은 2차 세계대전도 겪은 사람, 겪은 게 종이죠, 종. 인류라는 종인데, 그러니까 뭐 30만 명 사망한 이런 걸로 멸망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내일 말이죠, 내일 한국의 신규 확진자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 전에 좀 못 봤습니다만은 10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0명. 오늘 29명인가 그랬죠? 29명인데 적어도 내일은 제가 볼 때는 20명 아래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또 새로운 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이번 그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이태원 큰일 났어. 이태원 클래스가 아니라 이태원 큰일 났어도 곧 아마 종료되지 않겠냐. 이태원 큰일 났어도 곧 종료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길게 방송을 못 해드리고요. 여러분한테 결론은 장이 어찌 흔들리든 간에 플랫폼을 사라. 플랫폼을 사라. 전기차를 사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유주라든가 이런 그 현대 자동차라든가 이런 이제 평화시대의 대표 종목에서 주가가 진짜 허접하게 내려온 이런 종목을 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남북주는 결국 갈 거예요. 남북주는 결국 여당의 핵심 사업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제 그린 딜을 얘기하고 있죠.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린 뉴딜에 뒤에서 나올 것이 남북 딜일 거예요. 남북 뉴딜일 겁니다. 자, 뉴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트럼프나 미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남북 뉴딜이 본격적인 또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들고 간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제가 오늘은 바빠가지고 11시 방송, 11시부터 12시 방송이니까
그 방송도 청취하시기 바라겠고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